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는 추나추 동신사주와 합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편. 자, 앞에서 배워왔던 게 육친이라는 게 뭐냐. 이 육친을 굉장히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계속 뜻이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좌표론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계속 이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육친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게 달라진다. 근데 육친보기 이전에 뭐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간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육친이라는 게 항상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친하고 이제 요 플러스 좌표를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따진다면 직독직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연에 편제가 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명조를 보시면 갑자에 병인에 기사가 있는 이런 명조. 자, 요 명조하고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지지에 신이 있고 경이 있고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둘 다 관격이죠. 관격. 보이십니까? 관격이죠? 이렇게 똑똑 다 튀어나와서 정관격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정관격이라도 이 사람이 둘이 다 똑같이 살겠습니까? 다르게 살겠습니까? 네. 근데 정관으로만 해석을 하면 삶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육친을 관찰하실 때는 이렇게 정관격을 둘 다 적어 놓더라도 다 다른 삶이라는 게 다 다른 삶. 그걸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친 이전에 간지를 우선하여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지에서 이 사람은 쥐띠로 태어났어요. 쥐띠. 쥐띠로 태어났다는 뜻은 뭡니까? 뭔가 비밀사, 애정사에 관련된 일이 다발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좌우묘의 특성상,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자라는 게 장손의 역할을 하는 게 많아요. 좌오묘유가 뭐예요? 우리가 12신살로 따지면 장성살에 들죠. 그죠? 근데 토끼묘는 아니에요. 토끼묘는 자라든지 오라든지 유라든지 이거는 뭔가 하나의 장성한 기운이 맞기는 맞는데 물론 묘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묘는 토끼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자꾸 팔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털을 계속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장자장손 역할을 하려면 고양이 털을 떠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좌우묘 중에서 이 토끼띠를 제외한 나머지 띠들은 즉 장자장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문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천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양으로 이루어진 간지가 있죠. 양으로 이루어진 간지는 뭐냐면 잘난 거예요. 잘난 거. 기특한 것, 멋진 것. 즉 명의 속성을 많이 띈다는 거예요. 명의 속성.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의로 이제 천간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게 드러난 것이라면 이건 뭐겠다? 숨겨진 것. 그죠? 네. 그런 의미를 둬서 간지를 먼저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론의 순서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육친의 해석을 다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달리 하셔야 된다. 즉, 그러니까 이제 범인자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일에
1에 있느냐 C에 있느냐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죠. 자, 연의 범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월의 범위 있는 것, 그 다음에 1의 범위 있는 것, 그 다음에 C의 범위 있는 것. 자, 요게 다 해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연의 범위 있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연을 소년기라고 보죠, 소년기. 어린 소년기 아닙니까? 소년기에 범을 봤다는 게 뭡니까? 예? 한번 핥히는 흔적 맞아요. 예.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핥히는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흉보면서 잘 배우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이 있으면 어릴 때 얘 같은 경우는 혼자 잘 지내요. 왜냐하면 범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산과 산에 이렇게 막 보면은 이 산 하나는 이제 두 개를 갖다 범이 혼자서 다스려요, 원래는. 근데 영역을 굉장히 넓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라든지 고양이도 보면 그렇지만 자기 혼자 놀아요. 같이 안 놀아요. 그래서 고독성을 잘 지켜요. 새끼를 낳아도 새끼도 이제 내쫓아 버리는 게 호랑이의 특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쾌속성이 있겠다 없겠다?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호랑이라는 거죠. 자, 그런 속성을 소년 시절부터 익힌다라는 거예요. 익힌다. 자, 뻥을 쳐도 잘 치겠다 못 치겠다 어린애가? 엉 하고 잘 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월에 있는 범은 뭐예요? 이건 이제 직업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의 속성을 닮은 게 뭐죠? 항공이나 통신이나 전기나 전자나, 그죠? 그 다음에 언론 방송. 그 다음에 인사신술의 특성상 권력성이죠. 그죠? 법무, 의료, 금융.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해석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범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네, 그래서 권력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의 범을 만난다는 거는 뭐겠어요? 마누라가 범표겠다, 아니겠다. 그죠? 참고로 제가 범표 마누라를 데리고 삽니다. 미리한 마누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확정. 그 다음에 시에 이렇게 범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노인이잖아요, 이제는. 예? 노인이 범을 만나면 이제 마비성 질환, 이제 호흡 곤란의 요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새벽이죠. 그죠?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단함을 상징해요. 새벽길을 일찍 나서야 된다 해서 고단함의 상징을 뜻하는 것도 시의 범인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육친으로 이걸 갖다가 범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거 지금 자의로 했지만 육친을 그대로 붙여서도 그대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확장해서.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 그 시의 범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직 명예 같은 거로도 씁니다. 지금은 이제 간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육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의 수순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음량할 때 해드린 건데 음량을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만 가지고도 지지에 연에 뭐가 있고 월에 뭐가 있고 시에 뭐가 있고 일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듯이 그 글자 자체를 보고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음량론 맨 제가 첫 시간에 해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해가지고 해드린 거. 그걸 갖다가 좀 더 단순하게 한 게 174페이지의 설명이에요.
이렇게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술 신유술해로 나아갈 때, 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음양의 표시를 우리가 짝대기로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 자에서는 1양, 축에서는 2양, 인에서는 3양이 되죠. 맞습니까? 네. 묘에서는 4양, 진에서는 5향, 사에서는 6양이 되고, 오에서는 이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미에서는 이음이 되고, 신에서는 삼음이 되고, 유에서는 사음, 술에서는 오음, 해에서는 육음,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운동성을 보면, 이게 양으로 나갈 때를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플러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운동 방향성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운동 방향성 뭐가 돼요? 마이너스인 음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운동 방향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남자는 몸이 뭐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그죠? 여자는 몸이 음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 양의 운이 왔을 때 남자가 쓰기 좋겠어요? 여자가 쓰기 좋겠어요? 여자가 쓰기 좋다는 거죠. 남자는 불리하고 여자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요 음의 구간인 오에서부터 해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쓰기가 수월하고 여자는 조금 고달프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뿌려지는 운동 방향이에요. 하늘에서 뿌려지는 운동 방향. 즉, 천이라는 거예요, 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내려와서 사물의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사물의 운동 방향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죠? 입춘에서 잡죠. 즉, 삼양이 되어야 양기가 음기를 대적해서 뚫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요 기준을 쫙 자르는 거예요. 쫙 잘라서 그 다음에 삼음이 되는 신의 구간. 요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봤을 때 여기는 양이 유효한 공간이죠. 그죠? 여기는 음이 유효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이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보자는 거죠. 남자와 여자. 남자는 이 양이 유효한 공간에서 활동성이 좋아요, 나빠요? 어렵죠. 여자는 그나마 기댈 구석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음이 이제 유효한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쓰기 좋아요, 여자가 쓰기 좋아요? 남자가 쓰기 좋고 여자는 고달프게 쓴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예요. 사회적인 관계. 자, 사회적인 관계는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합의 결과물로 봐요. 삼합의 결과물. 자, 삼합의 결과물로 볼 때 우리가 두 칸씩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신자진 사유축을 음으로 보고, 그죠? 해묘미 인호수를 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끊어보면, 자, 요렇게 나눠지고, 묘미 나눠지고, 진사가 나눠지고, 오미 나눠지고, 신유 나눠지고, 술해. 자, 요렇게 나눠지겠죠. 맞습니까? 네. 자, 사회적 관계에서 삼합을 볼 때는, 자, 이게 음을 만들어내는 존재니까 남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남자는 긍정적으로 쓸 것이요. 여자는 조금 힘들게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묘의 양의 구간에서는 남자는 뭔가 명고이박으로 쓸 것이요. 여자는 어디라도 기댈 구석이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진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좀 수월하게 쓰고, 사유축,
그죠? 신자진이니까. 여자는 조금 고달프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미의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고달프게, 여자는 좀 수월하게. 틀립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신유 구간은 어떻게 돼요? 남자는 수월하게, 여자는 고달프게. 그 다음에 술의 공간은 어떻게 돼요? 남자는 고달프게, 여자는 좀 수월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끝나느냐 하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공간이 언제예요? 어렵죠? 제일 나쁜 공간이 언제겠어요? 자축이란 거예요. 인간의 운명에서는 다 이 자축과 오미를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잘 못 쓴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자 해석을. 자, 예를 들어서 임일주가 신년에 남자가 밥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밥집을 차리려고 한다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점을 하러 왔어요. 밥집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될까요? 잘 되겠다. 참고로 이거는 잘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왜? 편인이니까. 뭔가 밥집이란 것은 만드는 동작이 가해지겠죠. 그죠? 예, 근데 그걸 떠나서 보자는 거예요. 음양의 관계에서 볼 때, 남자가, 신유술 맨 처음에, 오미부터 해서 해까지는 음의 공간이니까 남자가 유리하게 쓰죠. 그죠? 하늘에서 뿌려진 기운은, 일단 남자는 좀 유리하게 써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사물이니까 돈을 융통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남자는 음을 잘 쓰니까 돈 융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망할지라도. 그죠? 돈 융통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계는 어때요? 네, 괜찮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가서? 여기 가서 엮이고 묶이고 하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 임일주인데 신년에 예를 들어서 장사나 사업을 물으러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늘에서는 막아놨어요, 일단. 그죠? 하늘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물이니까 돈 융통할 때 뭔가 옵션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자를 많이 달랐는지. 뭔가 거는 조건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어떻게 된다?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고달프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내려준 뜻,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계를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에는 고생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나아진다. 참고로 여자가 신유 만나서 돈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더 장악력이 강해요. 그런데 내 몸이 음인데 음과 짝지었으니 어디로 문제가 오냐면 건강에서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돈 많이 벌어놨는데 뒤에 가서 주변에 있는 육친들 오빠가 사업한다고 돈 빌려 해가지고 홀라당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뿐이지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 가을에는 어떤 구간? 결실의 구간이라는 결실. 이게 인성이 되었든 뭐 비겁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간지를 놓고 바로 확장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음양론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죠. 그죠? 거기 하면서 제가 뭘 했어요? 참고로 요 축인 구간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변폭이 커진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와 술 구간이 어떻다고 했어요? 변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점을 하러 와서 이눈에 문점을 하러 와서 이눈 말에 문점을 하러 왔다. 와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인운을 보아 이 사람이 잘 나갔다면 축운을 어떻게 쓰겠다? 고달프게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운을 굉장히 고달프게 썼다면 축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지거나 아니면 평한 운이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운에서는 양이 거의 다 몰려버리고 유에서는 음으로 다 몰려버리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속성이 굉장히 크게 인간에서는 부기 빈천을 바꾸는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향성 전환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대운일 때, 대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도 맨 처음에 이 공부 배우시는 분들 그래요. 대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운이 좋은 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10년을 관장하는 운이기 때문에 큰 대자를 써서 대운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의 운을 관장한다는 뜻은 그 과정이 긴 세월을 뜻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운까지 맞아질 경우에는 정말 크게 작용을 하겠죠. 일단 대운에서 이게 갈림길이 크게 조성되는 구간이라고 먼저 보시면 돼요. 좀 시원해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운은 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환경, 주거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세운은 뭐냐면 인물, 사건, 뭔가 이벤트적인 상황이라니까 상황, 이벤트. 이 이벤트가 뭐냐면 대운의 스토리를 엮어나가기 위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징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친을 갖다가 대입할 때도 원래 대운은 자의와 육친이 있다면 자의에 관해서 해석을 좀 더 많이 붙여요. 그런데 세운은 뭔가 인물이라든지 사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보다는 육친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석을 좀 더 많이 가감을 해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망이라는 신사를 우리가 뒤에 가서 배워요. 빌공에 망할망자. 참 무시무시합니다. 글자만 봐도. 이 공망이라는 별은 보통 육친 관계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공망의 작용력이 미미하고 왜? 자의적으로 큰 주거지나 환경을 뜻하므로 공망의 해석을 범주를 굉장히 작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세운은 뭐예요? 자의보다는 육친을 좀 더 해석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이 공망은 세운에서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서 해석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운 다음에는 또 우리가 보면 운이 또 뭐가 있습니까? 월운을 보잖아요. 월운. 월운은 뭐냐면 이 세운, 세운의 스토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세운의 스토리. 자, 여기에서는 이제 네 박자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박자 이론. 자, 이게 뭐냐면, 자, 올해가 유년이죠. 유죠. 그러니까 사유축은 뭐예요? 최고로 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 반대되는 계절은 뭐예요? 해묘미잖아요, 해묘미. 맞습니까? 사유축 반대는 해묘미. 자, 얘는 뭐가 된다? 제일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팔자에 해묘미라는 글자 있으면 이걸 갖다가 딱 꽁꽁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상태로 묶고 있는 상태로 그냥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팔자에 올해 이 글자 있는 사람들은 다 답답하다고 먼저 적어주면 맞아요. 자, 사유축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신자진이 있죠. 그죠?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해묘미를 적고 신자진은 뭐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 밑에는 인호술이 있죠. 자, 요거는 얘가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꺾이게 되겠죠. 얘는 내전에 뜨래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 얘는 작년에 떴었죠. 그러니까 얘는 하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관계가 월운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신자 해묘미라든지 사유축은 궤도가 정반대니까 원인 결과가 정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신자진이나 인호술월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자진 같은 경우에는 사유축이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지지부진이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신자진에 되고 사유축에는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말해서 인호술은 뭐냐면 결과물을 가지고 다투는 행위예요. 뺏겼다, 안 뺏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호술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보는데, 월요는 이런 세운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면서 이게 뭐냐면, 뒤에 드는 게 뭐냐면 복선 구간이에요, 복선. 복선 구간이 뭐냐면, 자, 올해가 사유축이잖아요, 사유축. 유년이라는 거예요. 이 유년인데, 이 유년이 끝에 가면, 다음 해가 뭐예요? 술년이죠. 이 술이라는 거는 인호술이 어떻게 활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년에 술월줄 되면 인호술년에 있어야 될 상황이 먼저 들어와서 싹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게 유년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술년이면은 요 앞부분까지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유도 마찬가지예요. 뒤로도 걸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유년 앞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신년이 있었죠. 그죠? 신년도 유년이 앞에로 걸쳐가지고 축월에 요 유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징조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복선 구간이라 해서 다음 해의 운까지도 실제로는 봐줘야 되는 게 세운이에요. 꼭 유년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운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고, 월우는 갑자기 이게 신수 강의 비슷하게 돼가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진이지, 일진. 그죠? 일진 맞습니까? 네. 요즘 일진이 짱 먹는다면서요. 자, 일진은, 요거는 그냥 그 육친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날. 그날의 육친. 육친하고 그 다음에 12운성. 자, 요걸 가지고 보통 그날 일진을 많이 점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뜬 거는 정신적인 상황을 보시면 되고, 지지에 나온 것을 현실적인 결과물 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일진은. 요걸로 가지고 육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12운승도 그렇고. 참고로 막 맨날 해보시라니까요. 보통 정관이라든지 편관날 우체통에 꼭 보면은 뭐 우편물이 와 있어요. 요즘은 전자우편으로 오더라고요. 띵동 하면서 뜨는데 보면 거의 다 편관날, 납속, 돈 내라는 것들이 날아온다는 거죠. 참고로 축의금 보내라는 경조사도 그때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관이 뭡니까? 관 앞에 뭐가 있죠? 재가 있죠. 관은 재의 설기체니까 돈 내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진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참고를 한다면 시도 솔직히 운에서 잠깐씩 참조하기는 해요. 시도 참조를 하는데, 시는 보통 천간만 보시면 돼요. 천간만. 천간이 나에게 어떤 육친작용을 주는가 정도만 참작해서 보시면 돼요. 워낙 자주 변하기 때문에 시는 2시간마다 변하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으로 그때 그 2시간 만에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제대로 만들기 어렵죠. 그거는 이제 그게 뭐 어떤 문제점으로 왔냐. 내정법에는 이제 6개의 단계를 나눠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할 때 시 정도는 그때 그 시간에 이상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대 시험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정신적으로 이게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바로 액션을 못 취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쉬는 천간만 참조를 한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신수강의 비슷하게 돼가지고